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6.25 전쟁, 이번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6.25 전쟁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을 할까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지금도 뭐 이렇게 그 6.25 전쟁은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다 이런 북침설을 외치고 또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왜 북한은 그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며 또 그것이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먹히는 부분이 왜 그런가를 한번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으로 진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남북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북한의 인해 전술로 인한 그 이 전쟁 개입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철수하는 과정에서 흥남 함경도죠. 함경도 흥남에서 철수 작전할 때 이때 주민들을 갖다가 약 10만 명, 뭐 2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다 배에 실어서 이 철수하는 그런 그 이 작전. 요것은 왜 또 이렇게 위대한 작전인가? 요런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분명히 북에서 탱크와 그죠? 그다음 뭐 많은 그 전차를 동원해서 남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왜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나? 요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북에서 새벽 4시에 분명히 남침을 했습니다. 자, 남침을 하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바로 뭐 대전, 뭐 부산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그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적인 그런 시기였죠. 자, 이렇게 전쟁이 딱 터졌는데 이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 것을 이제 알고서 유엔 결의를 통해서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소집을 하고 미군은 바로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전쟁을 개입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선언한 이후부터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약 4일 만에 미군이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출동이 되었을까요? 바로 비행기, 쭉 전투기였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북한이 탱크, 전차, 뭐 모든 군 아주 그냥 사전에 미리 작심해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서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육지, 즉 육군들의 진격이었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국군은 거의 뭐 이렇게 괴멸되다시피 아주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전쟁 개시 후 4일 만에 미군의 이 전투기가 뜸으로써 상대적으로 즉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주변 도시를 갖다가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폭격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폭격을 하겠습니까? 정밀한 그 목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배웠던 그런 노하우라 할까요? 하여튼 뭐 무지막지하게 그 폭탄을 하늘에서 부었겠죠. 그러면은 뻔하죠. 국토가 폐허가 되고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의 이 소위 이 김일성을 비롯한 군부 세력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병력을 가지고서 지금 남으로 진격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또 대전, 낙동강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그 시간엔 반대로 미국 전투기가 하늘을 날면서 북한 전역 도시를 갖다가 거의 표를 만들다시피 무자비하게 이 공격을 가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인민군이 남한을 분명히 쳐들어가서 지금 승전부를 올리고 있는데 웬걸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 보니까 비행기가 뜨더니 그냥 공중에서 그냥 폭탄이 날라와가지고서 이거 뭐 내 몸 하나 피신하기도 좀 아주 급급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비록 3일 만에 서울을 뭐 그 장악하고 계속 그 육군에서 연전 연승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북한 수뇌부들도 결코 축배자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가 않구나 해서 막 소련한테 우리 지금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막 급히 또 이렇게 뭐 지원 요청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 요점 뭐냐면 미군의 그 공군 전투기가 북한 전역을 갖다가 완전 쑥대밭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 북한 주민들은 미군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휴전 후에 북한에서 소위 그 미제를 갖다가 때려잡자.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민의 피 맺히는 원수, 100년 숙적, 미제에게 죽음을 이라는 이 포스터를 갖다가 그 학교마다 붙이고 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폭격기에 의해서 북한 전역이 다 황폐화가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수많은 살상을 당했던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당했던 그런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군한테 모든 것을 갖다 돌리고 역으로 이것은 봐라. 미군 너희들이 조선과 남조선과 합작해서 우리 쳐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걸로 이게 먹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우리는 6.25 전쟁은 북침은 맞지만서도 북한의 그 어떤 그 폐쇄적인 그러한 이 정책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미군이 우리 북한을 갖다가 다 파괴를 시켰던 그런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머리에 세뇌교육을 시켜서 미국을 최대의 원수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그 흥남 철수작전, 우리 보통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6.25 전쟁의 흐름을 딱 알죠. 뭐 6월 25일 새벽 4시 뭐 남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한강다리가 폭파가 당하고 그 이후에 계속 남진을 해서 대전과 저 낙동강까지 쭉쭉쭉 밀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합작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그 수행함으로써 이제는 북한군을 오히려 포위망을 좁혀서 그 북한으로 저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그러한 인천 상륙작전, 그 이후에 어떤 중공군의 개입 이렇게 하면서 지루한 38선 부근의 공방전 이러면서 휴전까지 간 그러한 기본적인 6.25 전쟁에 대한 그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우리 배움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겠죠. 자, 흥남 철수작전. 자, 미군이 이 소위 얘기해서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가 필두로 해가지고서 북으로 계속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사진 보면 그 압록강에서 군인이 철모에다가 그 압록강 그 두만강입니까? 압록강입니까? 그 물이 탁 뜨는 뭐 이러한 그 장면도 우리가 6.25 관련 사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정말 조금만 더 가면 거의 남북 통일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막 그런 느낌도 받았었겠죠. 자, 이럴 때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깊숙이 들어갔던 미군은 중공군이 이렇게 일시에 몰려들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뭡니까? 일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성으로 일단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후퇴를 하게 될 때 저 북쪽 함경도 지방에 이 진격해 있던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미군들만 철수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함경도 주민들, 이 미군이 철수할 때 우리들도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인도적인 차원 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미군 중에서는 남한의 주민들을 갖다가 미군 함대 배에 다들 실어서 결국은 철수하는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국제시장인가요? 물론 이 흥남 철수 작전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한 영화들이 뭐 여러 편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국제시장 첫 장면에서 그 이 배에서 가족이 야, 부산에 가면은 누굴 찾아가라 여기서 그때 보자 이러면서 그때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이 뭡니까? 영영 그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그렸던 그런 그 장면이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영화를 봤던 분들은 눈물을 그 보고서 이산 가족 이렇게 상봉하는 그런 그 장면을 봤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미군 측에서는 철수할 때 그 이 소위 그 이제 북한,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는 이 북쪽은 적진이다 보니까는 우리 아군 부대가 철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철수할 때 우리 편, 내 편 이런 구분이 돼서 우리 군대를 포함한 우리 아군의 어떤 그 국민들을 갖다가 철수하는 건 매우 당연하지만 적군의 국민들을 갖다가 같이 그 철수, 즉 탈출하는 것은 조금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자, 사실상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남과 북은 하나의 나라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한민족이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 편인지 적 편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의상 또 의식주가 다 거의 같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갖다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어떤 그 북한의 그런 이 적군들이 이 철수 작전에 투입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어떤 소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상상. 예를 들면은 북한군이 그 소위 그 복장을 갖다가 당연히 일반 복장으로 이렇게 이때 당시에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소위 그 전통적인 한국군이 복장 있죠. 바지가랑이에다 이렇게 누비 이런 옷 이런 것은 뭡니까? 아주 그냥 옷도 두툼하지만은 그 안에 어떤 무기 같은 걸 갖다가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니까는 그거를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검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수작전 할 때 이걸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고민스러웠을 것은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위험성을 불구하고 흥남 철수작전 때 함경도 주민을 비롯해서 그 인방에 모든 그 피난을 원하는 국민들을 다 데리고 왔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역시 동족끼리의 싸움이죠. 즉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공통점은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바로 동족끼리 싸운 전쟁이죠. 즉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즉 이대 올리기의 싸움이었고 또 베트남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겠죠. 북베트남 또 남베트남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죠. 자,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어떤 이 사정상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북베트남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철수할 때 북베트남 주민들을 과연 데리고 철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렇게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간첩이 있을 수 있고 적군 소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겠죠. 남한에서도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북에서도 또 남쪽을 그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돼버리면은 분명히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흥남 철수 작전은 그 미 군함에 사람을 갖다가 정량 그 이상으로 실어 나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위험성, 혹시 그 적군의 어떤 진짜 이 바지가랑 속에다가 수류탄 한 두세 개만 집어넣어서요, 그 배 안에다 한번 터뜨리면은 그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그 위험이 예상이 되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이 흥남 철수 작전의 모든 가능한 한 최대한 원하는 사람들 다 실어서 이렇게 피난을 즉 철수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작전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군대 이 전쟁사에서는 흥남 철수 작전은 상당히 위대한 작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6.25 전쟁 쭉 하다 보면은 흥남 철수 작전은 하나의 그 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어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갖다가 대로 같이 피신했다라는 정도의 그렇게 비중이 없이 그 정도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흥남 철수 작전 또 이때 일사후퇴도 있죠. 일사후퇴와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되는 하나의 또 이것이 원인 제공이 되었던 거죠. 1983년도인가요?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 원래 이쪽에서는 방송국 차원에서는 한 3시간 정도 특집 방송 차원에서 6.25를 기리면서 요 정도 가볍게 편성을 했지만은 막상 이 프로그램이 나가니까는 이것이 뭡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3시간 예상했던 이 방송이 1주, 2주, 3주, 뭐 한 달,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이렇게 방송했던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그러한 것이 바로 KBS에서 했었던 이산가족 찾기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6.25 전쟁으로 인한 어떤 패의 한 단면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죠. 자, 여러분들, 자, 북한의 그 남침설 이제 조금 이해 가십니까? 즉 미군의 비행기가 북한을 폭격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미군에 당한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이 피해를 참상을 이런 식으로 북침으로 이렇게 돌렸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흥남 철수작전, 즉 내편 적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해오는 그런 미군의 어떤 훌륭한 작전. 이 두 가지 정도는 6.25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상기하면서 꼭 한번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금 정리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6.25 전쟁 북침설의 근거, 그 다음에 흥남 철수작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